자, 오늘은 진도가 제7장 화학평형부터 좀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탄소화합물을 끝내고, 그죠? 그리고, 한 주에 제6장이 이제 열화까지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 자료가 탄소화합물 자료도 나가고, 그리고 또 모두 나갔냐? 열화학 자료도 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요 답을, 다음 시간에 답을 쭉 탄소화합물 프린트는 뭐 문제 프린트라기보다는 뭐냐,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통째로 외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암기하는 프린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카페라든가 또는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다 이 문제들을 탑재하고 있어요. 탑재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시로 뽑아가지고 뭐 하시면 되냐면 또 외운 거 써보고 또 외운 거 써보고 해서 훈련을 반복하셔서 완전히 부분 외우지 마시고 그냥 통째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는 데 좀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자, 7평형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260 화학평형. 자, 7장 화학평형이죠. 이 화학평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범위가 방대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7장 자체에는 화학평형에 대한 일반적인 성질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7장에다 좀 추려서 넣어놨고요. 사실은 이제 다음 단원에 나오는 산염기에도 화학평형이 적용될 거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산화환원에도 역시 화학평형이 적용되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 중에 하나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7장에서는 도대체 화학평형이 뭔가, 화학평형의 정의가 뭐고, 그 다음에 화학평형을 어디다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며, 화학평형의 의미가 뭐다라는 것들을 좀 집중해서 좀 공략을 하기 위해서 따로 단원을 구별해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가지 용어를 하는데 화학평형 단원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용어가 바로 무슨 반응이에요? 무슨 반응과 무슨 반응? 그렇죠,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에요. 자,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 용어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역 반응은 뭐냐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한 반응을 우리가 가역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가역 반응은 그 상반적인 개념으로서 뭐예요? 정반응에 비해 역반응이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서 한쪽으로만 반응이 진행되는 그러한 반응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 7단원 전까지 무슨 반응을 주로 배웠냐면 비가역 반응을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비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반응이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뭐죠? 연소 반응이에요, 연소 반응. 그죠? 연소 반응은 연료가 산소하고 결합해서 물론 이제 연료는 주로 탄소하고 수소로 구성되어 있을 터이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이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가역 반응이라면 이산화탄소와 물만 있으면 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연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연료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연료 걱정을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연료 걱정을 매일 해요, 안 해요? 매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연소 반응이 대표적인 무슨 반응이다? 비가역 반응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반응이 또 비가역 반응이냐면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앙금 생성 반응. 됐나요? 앙금 생성 반응은 앙금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앙금이 다시 이온화가 돼가지고 수용액 속에서 녹아 들어가는 게 거의 힘들어요. 물론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양이 진행이 되긴 하지만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얘는 어때요? 한쪽으로 거의 치우치는 반응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죠. 됐죠? 자, 근데 세 번째가 무슨 반응이냐면 강산과 강염기의 중화 반응이에요. 우리 산염기 중화 반응 하면은 대표적인 산, 그럼 뭐가 떠올라요? HCl, 염산이 떠오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염기 하면 뭐가 떠오르죠? NaOH. 얘는 굉장히 좋은 예고 훌륭한 예입니다, 여러분. 그죠? 일상생활에서 실험을 할 때도 이 HCl과 NaOH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요. 이 강산과 강염기의 대표 주자인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반응은 대표적인 무슨 반응이다? 비가역 반응이에요. 자,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반응에서 뭐가 나오냐면 염인 NaCl, 소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물에다가 소금 타면 어때요?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이 나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무슨 반응이다? 비가역 반응이다. 이런 비가역 반응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자, 별표하시고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가역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으로서 화학 반응의 대부분을 얘가 차지해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잘 안 배운 거예요. 왜 가역 반응을 잘 안 배웠냐면 화학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려고 그래. 근데 얘가 가다 말아. 중간에 멈춰 있거나 아니면 또 조건을 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그 생성물이 안 나오고 역으로 진행돼가지고 내가 넣어준 반응물이 더 많이 남아있고 막 이런다면 실험에 대한 어때요? 그 결과물에 대한 어떤 레포트를 작성하거나 실험 결과물을 도출해낼 때 얘가 용이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주로 무슨 반응을 많이 활용하냐면 비가역 반응을 많이 활용을 해서 학생들한테 학습을 시켜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화학 반응의 대부분은 바로 무슨 반응이다? 가역 반응이에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2번 비가역 반응 볼게요.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반응으로서 아까 제가 예를 어떤 거를 들어드렸죠? 첫 번째? 연소 반응. 좋습니다. 연소 반응. 자, 적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반응이 있었죠? 앙금 생성 반응. 그렇죠. 앙금 생성 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그렇죠. 강산과 강염기의 중화 반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강산과 강염기의 중화 반응. 약산 약염기는 가역 반응이에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강산과 강염기의 중화 반응은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예는 염산하고 수산화트륨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어드린다면 여러분 주기율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기율표를 딱 떠올리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우리가 좀 슬라이스 쳐가지고 좀 구분을 했어요. 원소를 분류했어. 왼쪽에는 주로 어떤 원소들이 있었어요? 금속 원소들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는 비금속 원소들이 있었어요. 자, 금속 원소들은 왼쪽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했는데, 그렇죠? 다 떠올라요? 신기하죠?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자, 그래서 금속성이 증가했는데 금속성의 아주 중요한 특징 몇 가지를 쭉 열거해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이 금속성이 강한 원소들은 주로 전자를 어떻게 하고 싶다? 잃기 쉽다. 그죠? 전자를 잃으면 무슨 이온이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잃는다는 것은 무슨 반응이다? 산화 반응, 즉 산화되기 쉽고요. 자기 자신은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킬 거니까 환원제, 환원력, 환원성이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얘는 액성이 뭐다? 염기성이다. 그래서 금속은 주로 누구하고 반응한다 그랬어요? 산과 반응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 바로 뭐냐면 금속과 산의 반응이에요.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무슨 기체가 나온다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수소기체 나오죠. 그죠? 수소기체 나와서 이게 기체가 발생해서 얘가 열린 개를 통해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얘도 뭐가 된다?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그렇다고 기체가 발생한다고 해서 모두 비가역 반응은 아니에요. 그죠? 얘가 만약에 닫힌 개, 그죠? 닫힌 개 같은 데 딱 있게 되면 그 기체가 발생했다가 다시 생성물 쪽으로도 갈 수는 있지만 이 금속과 산의 반응은 대표적인 무슨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4개 정도의 예를 알아두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자, 비가역 반응에 대한 4가지 예 머릿속에서 정리할게요. 첫 번째 무슨 반응? 연소 반응. 두 번째 앙금 생성 반응. 세 번째